정부가 지난 20일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처음으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농민단체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광노성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우리가 이제 WTO에서 이 개발도상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가짐으로써 혜택을 받아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좀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개도국 지위는 가트 제4부죠. 파트 4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트 파트 4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도국들에게 특별하고 스페셜 and differential status라고 그러는 우대 지위를 보장을 해라 하는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가트 4부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일명 일반 특혜 관세 제도 GSP라고 그러는데 이걸 운영을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선진국 간에 허용되는 호혜주의 또는 상호주의를 폐기하고 일방적으로 무역 특혜를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품에 대해서 특혜를 허용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네. WTO 차원에서는 이제 다자 차원이죠. 뭐 농업 협정이나 무역 구제 분야 등 이런 분야에서 이제 큰 건데 농업 분야에서는 이행 기간을 길게 하고 단축폭을 이제 감축폭을 작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 구제 분야에서는 최소 허용 기준이라고 일명 라틴어로 디미니미스 기준이라고 이런 이제 최소 허용 기준 같은 경우 개도국은 굉장히 높이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막기가 덜 가능성이 작아지는 이런 효과가 다양한 측면에서 있죠. 이런 시장 접근에서의 호혜성 제외라는 특혜 등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게 한 160여 군데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같은 WTO 협정이 굉장히 폭넓은 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미국이 이 우리나라를 개도국 지위에서 빼겠다라고 하면 이게 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따로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까지 개도국 지위는 그럼 어떻게 지위를 획득했느냐의 문제로 다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일명 셀프 데클러레이션이라고 하는 자기 선언 원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때 이제 제가 한국 대표로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는 개도국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특별하게 막 반대를 하죠. 뭐 콜롬비아는 그 당시에 막 반대를 했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컨센서스에 이르러서 한국을 개도국에서 빼자라는 합의가 없는 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유지가 되어 왔던 게 이제 개도국 원칙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995년에 WTO가 설립이 됐고 이 96년에 우리가 OECD 가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OECD 가입할 때는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개도국이라고 하느냐라는 문제에 그때 이제 우리가 부딪혔어요. 그럴 수 있었겠네요. 선진국 그룹에. 그때는 이제 농업만 개도국이다라고 해서 들어간 게 이제 우리 개도국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러면 미국이 개도국에서 빼겠다고 해서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느냐? 근데 졸업 절차는 사실 자기 선언이니까 자기 포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규정이 없는 한 기존에 있는 우리 WTO의 의무 이행 사항은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소급 적용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미국 대미 수출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은 개도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우리에게 줬던 개도국으로서의 특혜, 특히 무역 구제 분야에서의 개도국 특혜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까 그 그림 중에서도 지위 박탈치 달라지는 것들이라서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사실 농협 분야의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농산물 관세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우려를 하시는 건데 사실 정부는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좀 너무 안이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WTO에서는 새로운 규정이 만날 때까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지 될 거니까 이제 농업 분야는 기존대로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대미 농산물 수출이 그러면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미 농산물은 우리가
수출하는 건 거의 없고 밀, 콩, 옥수수 사들이는 같은 것만 건 있군요. 대부분 사들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했다면 사과 배 정도, 네. 우리 저 명절 음식 때 나가는 거 하고 이제 김치 정도인데 이 정도의 그 타격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러면 농업 분야가 걱정이었는데 지금 농업 분야보다 또 대미가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미에서 농업 분야가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그래서 없다고 이제 봐도 제 되는 생각은 건가요? 네. WTO에서 새로운 규정이 만들 때까지는 옛날 규정으로 가니까.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고 미국과의 이제 문제가 가장 큰 그렇죠. 건데 다행히도 미국에 그렇게 예민한 수출품 농산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 예상입니다만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 개도국 지적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특정 부처가 입장을 언급한 바 없다,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이 시점을 두고도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지위를 보면 예.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이 저 해외에 나가면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이미 3만 달러 넘어섰고 수출품의 구조를 보면 전부 고부가 같이 그렇죠. 남들 못 만드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개도국을 주장하기도 사실 좀 껄끄러웠는데 기존에 했으니까 우리가 미리 뺄 필요는 없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입장을 보면 지금 미국이 사실 중국을 타겟으로 하다가 그렇게 보니까 시작된 그 기준으로 거죠. 네. 보면 OECD 가입국가 G20 전체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0.5% 네. 이상, 그다음에 월드뱅크가 규정한 하이인컴 고소득 국가 우리 4개 항목이 전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선진개도국으로 그냥 끼어 들어가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개도국 위치는 포기를 하는 것,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근데 포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농업 같은 경쟁력 취약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대놓고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그래 부총리가 나 이거 포기하겠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러니까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민심을 다잡는 정도의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얘기밖에 되겠네요. 뭐 제가 부총리라도 그밖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실제로 이제 어차피 상황은 다 쳤는데 이거를 그렇다니 이거 뭐 또 우리 부총리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어떤 그런 고려를 반영한 발언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발언 자체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차피 미국도 요구하고 우리가 유지를 못할 게 자명하다면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뭔가 미국과의 이 관계라든지 이번 거래를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좀 이끌어가는 거는 정부가 좀 고민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하고 관련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소미아 네네. 포기에 따른 어떤 좀 껄끄러운 관계, 방위비 협상, 그다음에 예비 북한 어법도-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자발적으로 통상협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네. 룰에 따라서 선제적인 행동을 하면 일명 크레딧이라는 걸 주어져요. 예를 들면 네. 우루과이 라운드 때 이제 일본은 한국보다 쌀이 중요성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쌀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지를 배분할 때도 몇 석짜리를 배분하고 뭐 이런 게 소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일본이 쌀을 먼저 선제적으로 관세화로 가겠다고 시장 개방을 하면서 크레딧을 엄청 받아냈어요. 네. 바로 이제 이런 것이 통상 협상인 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걸려 있는 여러 문제를 선제적으로 포기하면서 미국한테 그런 크레딧을 받아놓는 작업이 오히려 현명한 작업이 아닌가. 그걸 정부가 고민하고 있을까요? 제가 크레딧을 정부로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해야죠. 그 정도 안 하면 그건 저 협상가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개도국 지적을 얘기한 건 진짜 타깃은 중국이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새로운 협정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크게 어떤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가 계산에 이미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뭔가 또 트럼프 대통령 어떤 입장 변화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시한 게
해당되는 아까 얘기한 G20 OECD 국가 그다음에 전 세계 무역에서 수출이 0.5% 이상 차지하고 네. 월드뱅크 기준에서 하이인컴 고소득 국가 이 네 가지 기준에 한국은 다 참여하지만 중국은 다 기준이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기준에 참여하는 해당되는 국가 중에 소위 말해서 고소득 국가 싱가포르이 있거든요. 네. 싱가포르는 스스로 먼저 포기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룰에 의해서 우리가 끼얹은 것이지 뭐 한국을 지정은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워낙 이게 내 기준에 다 기준인 것 거기 모르겠습니까? 자 보고 그러니까요. 받았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한 것이지만 그 기준에 비하면 한국이 먼저 들어가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은 고래 싸움에서 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의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소미아 종료 문제도 있고 방위비 문제도 있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미국의 좀 요구를 어차피 할 거면 들어주고 빨리 이거를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양국 관계를 좀 잘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또 미국을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정부의 뭐 대미 협상 방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좀. 이제 사견입니다. 이제 네. 협상을 쭉 해왔던 사람으로서의 네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저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깨끗하게 싱가포르 같이 포기하고 이 개도국 지위. 그러면요 깨끗하게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지소미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걸리는 게 자동차거든요.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자동차 관세 조사한 거 무역 확장법 232조 그게 조사가 지금 올라와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거 하고 향후 걸려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아놓는 아까 말씀하신 크레딧. 그렇죠. 네. 이런 것이 훨씬 유리한 협상 방법이 아닌가. 어차피 WTO 차원에서는 새로운 규정 만들 거기까지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옛날 규정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WTO가 그렇게 동력이 있어서 새로운 규정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만들거든요. 그럼 계속 WTO 차원에서 가고 단지 미국에 대해서만 우리는 개도국을 포기하는 형태가 될 텐데 그러려면 포기하는 대신 깨끗하게 하는 대신 크레딧은 확실히 받아두자. 요게 가장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거래, 그러니까 딜이라는 건 사실 주고받는 게 있다면 아까 이제 교수님이 우리가 받을 건 이제 크레딧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 크레딧을 통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우선 있는 게 이제 자동차가 남아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근데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미 FTA 개정을 통해서 자동차를 2만 5천 대 기준을 5만 대로 각 사별로 늘려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바람에 우린 자동차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번도 지금 조사에서 이번엔 안보 위협인데 한국이 그러면 제2의 재팬이냐라는 것도 들고 나오면 이거 안보에 큰 그게 되니까 바로 그런 데서 크레딧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협상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지소미아 협상은 이렇게 협조를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철회를 한 것이 미국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응한 했다는 거다. 것이다라고 이제 설득이 충분히 가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방위비 협상이나 자동차 이런 것도 이제 크게 남아 있으니까 네네. 이런 분야에서 앞으로 얻어내는 것 그런 그러니까 이런 태도에 대해서 보상받기 원한다라는 얘기를 실제로는 할 필요 있어요. 미국한테 하면서 대미 협상에서 시원하게 공표를 해서 한국은 미국한테 대해서 우리는 개도국 주장하지 않겠다. 그러나 뭐 하면서 양자 협상에서 뒤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통상 협상에서 뭐 거창하게 이렇게 발표만 하는 줄 알죠. 그거 아니에요. 뒤에 가면 뒷말 다 합니다. 호텔 방 앉아 가서 둘이 인상 빡빡 쓰면서도 얘기하고 네. 그래서 이거 해달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4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비핵화 이슈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제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를 지켜봐야 될지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제일 먼저 알려져 있기는 저 비핵화 얘기만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 제일 큰 게 방위비가 이제 바로 방위비. 남아 있잖아요. 트럼프는 동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비즈니스 어프로치를 해서 미군 주둔 비용 다 내라. 네. 니들 안보를 왜 우리가 돈 내서 하냐. 사실은 우리 1조 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바로 이제 그런 그 방위비 협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자동차 문제. 이건 자동차는 우리 전체 수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럼요. 대미 수출의 대미 무역 흑자의
70%가 자동차에서 나와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해를 구하는 것, 정치적인 건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데서 대단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광노선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